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건데요. 한한령 문제도 해결 노력에 나서자는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다소 경색됐던 한중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기대됐던 새 정부 첫 한중 정상회담. 곧바로 MOU 6건과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MOU부터 원 위안 통화스와프 계약까지 경제협력 분야가 줄을 잃었지만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초국경 사기 범죄 공동 대응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은 스캠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도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우리나라 경찰과 중국 공안부가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체결하고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한령 문제도 정상회담 의제에 올랐는데 문화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 간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 시행, 양국 언론사 간 MOU 등 양국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회담 성과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간 협력과 연대가 양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고 시 주석도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이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촘촘히 채우며 관계 개선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面对变乱交织的国际和地区形势，中韩两国应赓续友好传统，发扬东方智慧。 또한 양국은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100분 가까이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70조 규모의 원 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국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뒤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회담은 95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협력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비핵화와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며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하자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은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는데요. 먼저 두 나라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 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서가 체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경찰 당국은 초국가 스캠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맺었습니다. 민감한 주제들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도 회담에서 다뤄졌다며 좋은 논의가 있었고 서로 실무적으로 소통해가며 문제를 풀어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또 시진핑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국립 경주 박물관 안으로 들어온 모습 또 지금 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량에서 내려서 양 정상이 지금 걷고 있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바로 천년미소관 1층에 있는 중앙홀을 걸어서 이제 의장대 사회를 받기 위해서
단상 위에 올라간 모습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앞서서 이제 사회를 받으면서 이제 본식적인 환영식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예. 공식 환영식이 이곳 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곳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시 주석의 국빈 방문 환영식도 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의장대 사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나라의 국가도 연주하게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아마 의례도 함께 진행이 되는 그런 공식 환영식이 되겠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한 번 더 앞서서 그 의장대 사회를 하면서 진행하는 모습까지도 화면에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화면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다음 에이펙 의장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또 예우를 갖춰주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2026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중국의 선전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중국은 뭐 3번의 그 의장국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만한 예우를 갖추는 것도 있고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 시기가 방문한 시점에서 곧바로 이제 그 당시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 환영 행사나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약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앞서서 지금 이제는 제대로 된 환영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지금 방한을 하자마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요. 또 에이펙 행사를 치르고 자 이제 한중 정상이 만나서 지금 이 시각 공식 환영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환영식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정상회담도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저희가 함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정상이 어쨌든 이제 환영식에서 만났고 현재까지 이제 들려오는 소식엔 아직 회담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환영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점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지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진핑 주석이 뭐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을 했다는 것이 저는 되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잘 알다시피 사드 이후로 한중 관계가 좀 뭐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이 방한을 새로운 한중 관계의 어떤 이제 설정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해서 관계를 좀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라든지 또 한반도 평화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서로 간에 좀 얘기를 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좀 중요하게 저는 좀 포인트를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들어온 소식에 이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제 훈장과 함께 금관이었는데 본비자 바둑판, 본비자 나무로 만든 바둑판을 선물했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일본 총리한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바둑알을 받았는데 바둑판을 이번엔 중국 주석한테 선물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바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국이 또 생각하기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시진핑 주석 자체도 저 바둑이라는 게 이게 즐긴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다카시 총리한테 줬던 이제 여성이잖아요. 네. 이제 한국산 화장품 네.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황금색 좋아하니까 이제 금관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훈장이 있었고 아마 시진핑 주석에게 준 선물도 그 개인의 취향하고 상징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맞춤형 선물로 준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말씀 저희가 드렸던 바둑판 외에도 나전칠기, 그렇죠. 자개원형 쟁반도 전달이 된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도 뭐 말씀하신 뭐 취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좀 보겠어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한국 다 금으로 뭐 그냥 도배를 했는데 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국 분이고 또 그 중국 분들이 이런 한국 전통 공예품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취향에 맞춰서 선물을 뭐 저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바둑이라는 게 뭐 중국에서 또 많이 처음 시작되지만 이미 서양의 체스가 있으면 중국은 바둑이 있듯이 이제 그런 부분도 저는 잘 좀 고려를 해서 또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오래전 기사를 좀 보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둑을 굉장히 사랑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제 옥으로 만든 바둑알과 바둑판을 선물한 적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또 시진핑 주석한테는 나전칠기 바둑통과 바둑알을 과거에 선물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만큼 네. 이제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 네. 성향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선물로 좀 귀하다고 하죠. 본비자 나무라고 하는 좀 귀한 나무로 만든 바둑판을 선물로 일단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나라 고유의 나전치기로 만든 쟁반까지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의 선물을 받고 또 어떤 선물을 받을지도 또 관심이 가긴 합니다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저게 아마 이제 영어로는 고잖아요. 네. 바둑이. 저걸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둑을 즐겼으면 그 선물이 어떻게 됐을까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황금 바둑판 알도 체스판. 지금 바둑판에 체스판을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앞서서 이제 차량에서 내려서 저희가 이제 1층 미소관 1층에 있는 중앙홀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잠깐 보셨고요. 예. 앞에서 찍은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대 사회를 받기 위해서 중앙홀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앞서서 이제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을 환영하는 모습도 잠깐 보였는데 글쎄요 표정이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인사말을 나누면서 이게 뭐 아주 긴장된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서로 편안한 그런 표정을 좀 주고받은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환대를 받은 시진핑 주석이 방명록에 서명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또 그 방명록에 적혀졌는지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차후에 이제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주석은 바둑에서 치국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바둑을 굉장히 사랑했고 과거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바둑이 채택된 데에도 바로 시 주석의 의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바둑을 사랑하는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에 맞춰서 아마 선물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나전칠기와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선물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예, 이러한 선물들을 전달을 함으로써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우호 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또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그런 희망을 담아서 전달했다라는 속보도 지금 저희 화면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전달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환영한다. 이제 우리가 이만큼 당신의 취향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했고 반영해서 전달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좀 전달이 되는 거겠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전달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그 전에 들었던 얘기가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바둑이랑 축구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유럽 같은 데 가서 뭐 축구 뭐 이런 경기장도 가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바둑이라는 게 결국 수를 뜨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경쟁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바둑을 뜨고 미국은 체스를 뜬다. 이게 결국은 다 수싸움 그런 게임인데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선물을 본인이 또 좋아하는 걸 우리 정부가 잘 파악을 해서 이제 선물을 줬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만족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또 중국 신화통신의 속보에 따르면요.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라는 속보가 또 나왔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조금 전에 이제 화면이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라는 이제 중국 측의 속보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가 관련한 이제 뭐 영상이라던가 속보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쏟아질 텐데 계속해서 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과 얽힌 또 바둑 일화가 하나 또 기억이 나는데 어떤 거냐면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제 방한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박 전 대통령 외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더라. 누구냐?
돌부처 이창호 네.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 앞에 가서 이제 악수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바둑을 사랑하는 시진핑 주석이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은 이제 나와 있는 우리 측 관계자들과 인사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측에서는 뭐 경제부총리나 과학기술부총리,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비서실장 등등이 나와서 시진핑 주석과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선물하면 뭐 그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이야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일단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금관을 주면서 핵잠수함이라는 큰 선물을 얻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번에 시진핑 주석한테 주는 이 선물 때문에 과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협상이 좀 좋아질까 이런 고민을 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니까 선물이 그만큼 윤활제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선물 때문에 이 한미 간에도 어떤 결정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뇌물이 되겠죠, 그거는. 전반적인 맥락상으로는 이미 타결에 대한 결심을 하고 온 상황에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더 좋게 하고 상대를 그래도 기분 좋게 만들었다. 이게 아마 그렇게 되면 다음 협상 때도 또 협의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위기 자체가 아주 유리하고 또 우호적이 된다라는 그런 이점은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중국 이 시진핑 주석에게 준 선물도 이게 지금 앞에 놓여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를 기대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풀고 또 우호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측 인사들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저희 화면으로 보여졌고요. 시진핑 주석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참모들 또 우리 장관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건넸고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인사와 환영의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각에는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 측에서도 이제 여러 인사들, 뭐 낯익은 뭐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해서 여러 인사들이 왔고요. 우리 측에서도 지금 뭐 참모진들 그다음에 장관들도 저 자리에 와 있는데 오늘 정상회담에는 뭐 어떤 인사들이 뭐 참석하고 함께하는 겁니까? 근데 지금 뭐 일반적으로는 이 소인수회담 그러면 아주 제한된 인사들만 참가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확대회담까지를 고려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외교, 안보 분야 관련 이 부처 지금 장관들은 다 배석할 그리고 국가안보실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정책실 이 관련 인사들도 배석을 할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뭐 지금 들어온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자이치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치 서기, 뭐 왕이 외교부장, 정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뭐 상무부장, 그다음에 정책실 부주임 등등등 주한대사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즉 뭐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는 약 1시간 40분 정도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도 그 정도 시간이 좀 진행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건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같이 수행했던 차이치 이제 중앙서기처 서기라든지 왕이 외교부장이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 개발위원회 주임 이런 분들이 중국의 외교와 경제 핵심 수장들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차이치 서기처 서기는 시진핑 최측근이고요. 우리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 플러스 뭐 정책실장,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파워가 상당한데 예. 이런 분이 같이 동행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당연히 이 회의를 또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특히 왕이는 뭐 잘 알다시피 뭐 한국에도 자주 오셨던 분이고 해서 이번에 외교와 경제에 있어서 핵심 뭐라고 해야 브레인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한중 회담에서 저도 중요한 아젠다는 뭐 이제 외교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가 되겠고요. 또 경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FTA라든지 그리고 공급망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또 첨단 기술 협력 같은 것들이 아마 좀 주로 논의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대통령실에서도 민생이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중국과의 만남에서의 의제에서 민생이라든가 경제 분야를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근데 결국 민생이라는 게 경제 분야들 중에서도 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의 경제들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장 민생에서 체감하기 좋은 건 결국 관광 사업 같은 것들이나 소비재 이 상품들 수출입과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화 콘텐츠 유입도 있는 거고요. 아, 그렇겠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면 아무래도 직간접적으로 다 이게 한한령의 과거에 그 영향을 받았던 분야들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이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얘기가 될 거고 또 민생이라고 관련이 있으면 결국은 교류 협력 부분도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측 다 이제 출입국 절차 이제 간소화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지금까지 양측이 이제 호혜적으로 취했던 조치보다 조금 더 나간 이런 조치들도 모르겠습니다. 전체 시간이 얼마만큼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의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맨 앞에 보이는 사람이 이제 차이치 중앙서기였고 그 뒤에 잠깐 뒤에 보였지만 왕이 외교부장, 그다음에 정산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추임과의 악수, 그다음에 왕 윈타오 상무부장의 모습까지도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한한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한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풀이법을 가져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한령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사드 이후에 이것이 이제 결정되면서 타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중매체.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뭐 우리 입장에서 이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특히 문화 산업이라는 거는 다른 산업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게 양국 관계가 좀 우호적으로 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좀 풀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나 뭐 기술은 그거는 정부의 어떤 분위기와 크게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이지만 특히 이런 문화 콘텐츠는 또 그런 영향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번에 어느 정도 한중 간에 이런 좀 관계가 좀 완화가 되거나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중국 내에 있는 일반 국민들도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다고 하면 한학년도 그렇다고 뭐 갑자기 이게 다 풀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풀릴 수 있는 좀 공간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한중이 무비자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는 이제 단체 관광이지만 중국은 한국인 무비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지금 상해나 이런 데를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또 현지 뭐 이런 체험도 하고 그래서 한중에 특히 지금 그동안 이제 제일 큰 딜레마가 이제 반중 정서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반중 정서가 되게 높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그러려면 인적 교류, 문화 교류가 활발히 되어야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한한령도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10대, 20대 젊은 사람들도 한국 뭐 드라마, K-팝을 되게 좋아합니다. 수요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정 부분 뭐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완화되거나 좀 약간 공간이 저는 좀 커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한중 외교수장이 일본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화교류 복원을 언급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서해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마주 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일본 도쿄에서 만난 두 장관은 50분간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을 논의했습니다.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양국 간 문화교류를 복원해 실질 협력 발전 계기로 삼자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의 한한령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알령은 중국 내 한류 금지령으로 지난 2016년 국내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시행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화교류는 양국 교류의 매력적 부분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언급해 한알령 완화 기대감에 불을 지핀 바 있습니다. 최근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세븐틴의 중국 내 개봉, 싱어송라이터 검정치마의 공연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올해와 내년 차례로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다는 점도 한중 관계 훈풍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조 장관이 왕 부장에게 경주 에이펙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을 초청했는데 시 주석의 방안이 성사될 경우 이를 계기로 한알령이 해제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알령 존재를 인정한 적이 없어 공식적인 해제 선언까진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논란에 대해서도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조 장관이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으로 우리의 합법적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왕 부장은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